오늘 정인이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전문 부검의에게 정인 양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한 검찰은 이를 토대로 살인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정인이 사건 첫 재판 상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사회부 공다솜 이도성 기자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정인이 양부모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재판에 대한 관심 정말 뜨거웠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법원에서 이걸 중개법정을 운영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재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재판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한 50여 명 정도로 제한이 돼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방청권 추첨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경쟁률만 해도 15.9대 1에 달했다고 하고요. 또 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법정 두 곳을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모습을 중계를 해가지고 중계법정을 운영하기도 했었고 오늘 아침부터 저희 취재진도 법원 안팎에 취재를 열심히 했는데 재판장 안에서도 큰 소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재판이 이제 끝나자 악마 같은 사람들아 정인이를 살려내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이런 방청객의 모습도 있었었고 재판 시작 전부터 이제 법원 밖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인파로 북적였고 또 재판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정인이의 부모들이 호송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이 호송차를 가로막고 이제 못 나가게 하고 왜 가해자의 얼굴을 못 보게 하냐, 왜 가해자를 보호하냐 이런 식으로 많은 시민들이 좀 분노의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모습이 나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저렇게 나가는데 저걸 이제 가로막고 아이고야. 시민들이 저렇게 차를 때리고 막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양모가 탄 호송차 모습인데 네, 맞습니다. 일단 검게 썬팅이 돼가지고 안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일단 이 법정에 들어가는 그 모습 그건 공개가 안 됐잖아요. 네, 일단 이 양부 같은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이기 때문에 원래는 걸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법원 측에 이제 신변보호 요청을 했고 그걸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 별도의 통로를 통해서 법정에 입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는 모습을 보일 수 없었고요. 이제 현장에 간 취재진을 통해서 전해온 소식인데 이 양부 같은 경우에는 갈색 재킷에 그리고 회색 티셔츠를 입고 재판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재판하는 내내 눈을 내리깔고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로 재판에 참석했고 또 이제 중간에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조금 울먹거린 모습도 이제 취재진이 포착을 했는데요. 이 피고인 양모죠. 이 양모 그러니까 아내 같은 경우에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수의를 입고 별도 이제 구치소에서 별도의 통로를 통해서 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찬가지로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남편인 이 양부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이 재판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재판 체크포인트 한번 짚어보죠. 아동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이다. 자, 이번 재판 처음에는 이 아동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 자, 방금 체크포인트대로 그러면 살인죄로 바뀐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이 검찰이 원래 양모를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오늘 이 주요 혐의를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이제 이 양모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인 건데요. 최근 이제 전문 부검의에게 정인 양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재감정을 의뢰해서 결과를 검찰이 받아봤는데 이 결과를 토대로 살인 혐의를 추가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요. 재판부는 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 기자 그 공소장 변경 취지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설명도 하고 보도도 하고 있지만 이게 아동학대 치사와 살인죄의 가장 큰 점은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 아이가 죽을 줄 알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이 폭행을 하고 학대를 했느냐 이게 쟁점인데요. 이 검찰은 이제 전문가들에게 이제 재감정을 해서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고 이런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의성이 입증된다고 봤습니다. 검찰의 판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모 같은 경우에 이 정인이가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강하게 이렇게 폭행을 하면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을 거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검찰이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 치사에서 이 살인죄로 이 공소장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자, 변호사님, 근데 보면은 주 혐의가 살인 그리고 예비 혐의가 아동학대 치사라는데 주 혐의는 뭐고 예비 혐의는 뭘까요? 검사의 공소제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공소제기한 그 사항에 대해서만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고불리의 원칙이죠. 따라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계속해서 아동학대 치사로만 공소제기했다면 법원은 그것만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입장을 바꾸어서 살인죄를 이제 추가했거든요. 그렇다면 법원의 판단 범위가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살인으로 바꾼 게 아니에요. 추가한 겁니다. 즉 주의적 공소 사실이 살인인데요. 이거는 선순위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먼저 더 강한, 더 중한 범죄인 고의 범죄인 살인죄부터 판단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살인죄가 아니라면 살인죄 유죄 인정 못하겠다면 그 다음 예비적 공소 사실인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아동학대 치사라도 이제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유죄이다라는 판단을 현재로서는 검찰이 내린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짧게 이 살인과 아동학대 치사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우선 죄명이 다른 것만큼 형량도 다릅니다. 형량. 네, 물론 법정형만 보면은 뭐 사형에 처할 수 있다, 그 차이만 존재한다고 느끼기 쉬운데 이건 착시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다릅니다. 특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거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이거든요. 물론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일단 양형 기준만 봐도 저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일단 살인죄를 추가해서 기소했다는 점은 앞으로 유죄를 전제할 때 실제 선고될 형량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정인이의 양모 장모 씨 측은 공소 사실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아동학대 치사 혐의 부인했다고 합니다. 자, 변호인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공소장 변경 신청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학대 치사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실 살인을 인정하겠습니까? 당연히 부인합니다. 네, 죄 중에 몇 개는 인정을 했고 아동학대 치사 부분에 있어서 그날 당일날도 학대가 있었던 건 확실한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망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망 가능성을 모를 수가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인정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심리학자분도 얘기하시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저희 피고인을 보는데 알면서 일부러 때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변호인은 뭐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게 믿고 있다. 예. 교수님 뭐 방금 저 변호인의 얘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변호인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 분들이 하는 변호가 적절한 대응인지 일단 잘 모르겠어요. 학대 치사조차도 인정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제 인과관계가 분명히 입증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아이가 사망한 이유는 틀림없이 객관적으로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 사망한 이유가 둘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었고요. 췌장이 절단이 된 거고 그리고는 그것 이외에도 지금 좌측 쇄골 골절, 우측 늑골이 골절되고 또 후두부, 머리의 뒤쪽 부분에 손상이 있습니다. 우측 좌골에도 손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당히 심각한 뇌진탕까지도 다 있기 때문에 머리에도 굉장히 심각한 손상이 있는 건데 이렇게 이제 어떤 여러 가지의 이제 상해가 발생한 이유를 이 엄마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화가 좀 나가지고 그 배와 등을 밀듯이 때린 사실은 있다. 그리고는 양팔을 잡고 흔들다가 본인이 이제 이 사람이 그 성형 수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유증으로 고통이 좀 있으니까 애를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떨어져 가지고 뭐 의자에 부딪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의자에 부딪혀서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위에 손상이 올 수 있느냐?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부검의들의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엄마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안 되는 주장을 뭐 상당 부분 자기 방어적으로 하고 있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예. 자, 공 기자 그래서 또 한 사람 이 양부의 혐의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또 뭐예요? 양부는 이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제 재판에 넘겨졌는데 양부의 대표적인 행위가 아이의 이제 양쪽 팔을 세게 이제 붙잡은 다음에 박수를 강하게 치게 했다. 이게 이제 양부가 대표적으로 학대를 한 행위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양부 일단 오늘 재판에서는 이런 행위를 하기는 했다. 하지만 이런 행위를 하면 뭐 아이가 잘 웃고 그걸 사진을 찍으려고 했긴 한다. 다만 뭐 반성은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이제 양모가 아이를 자주 혼자 있게 하는 걸 자기도 알고 뭐 이 밥을 못 먹여서 아이가
아이가 뭐 체중이 감소하는 걸 알았는데 여기에 이제 보호하려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는 기본적인 좀 조치를 소홀히 했다 이런 거는 모두 인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게 아이를 뭐 일부러 방치를 했다거나 아이의 엄마와 함께 공모를 해서 아이를 뭐 학대했다 이런 거는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변호사님이 지난주에 나왔을 때도 살인죄로 이렇게 공소장이 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셨었거든요. 그 핵심적인 그 변경 사유 역시 전문가들의 판단이 결정적이었죠. 그렇습니다. 우선 공소장 변경은 검사가 마음대로 다 하는 건 아니고 법원에 이제 신청을 하면은 법원에 허가를 합니다. 오늘 그 절차가 이루어진 건데 우선 법원이 볼 때 그렇게 변경한다 하더라도 살인죄를 추가한다 하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라고 본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한 두 번째는 검찰 시각에서 볼 때는 살인죄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추가해도 유죄 판결 받을 수 있겠다, 공소유지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 근거가 바로 이제 감정입니다. 다시 한번 감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뭐 사체 그리고 또 기존 진로 기록 등을 이제 감정을 했더니 이거는 여러 가지 사망 원인들이 드러나고 또 그 과정과 그런 상태 등을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런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고요. 하지만 이제는 공소장 변경이 된 거예요. 그 후에 또 재판을 이제 진행을 해서 거기서 유죄 증거가 있어야 또 살인죄 유죄 판결이 가능하겠죠. 네,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를 조금 했는데요. 먼저 인터뷰 듣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췌장은 해부학적 구조가 복부의 저 안쪽, 그러니까 실은 척추의 전방에 위치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횡으로 누워있는 췌장과 앞에서 전방이 가해지면 척추 사이에 있던 그 부분이 절단되기가 쉬워요. 같은 크기 범위에 손이 힘이 가해지더라도 애들은 체구가 작기 때문에 동일한 부위에 넓게 손상 형성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위치에 있던 소장, 그 위치에 있던 장갑마, 췌장이 동시에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안쪽에 있는 척추 바로 앞에 있는 이 장기이기 때문에 이 배 쪽에서 강한 충격이 가해지지 않으면은 저 정도까지 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문가들이 살인의 고의성에 뒷받침할 만한 의견을 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 지금 방금 뭐 법의학과 교수도 저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도 죽을 줄 모르고 그렇게 계속 때렸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일단 이 췌장의 절단이 지금 위치를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려면 사실은 직각으로 교통사고가 날 때 이렇게 쾅 자동차가 부딪히면 그 정도의 상해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상해라면 이 아이가 일단은 굉장히 심한 쇼크를 받았을 겁니다. 그 혈색도 변했을 거고요. 예. 호흡에도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으면 당장 119에다가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가 않아요. 아하. 그 시간대에. 예. 더군다나 지금 이 이웃들의 진술이 또 문제인데 바닥에 그 쾅쾅 떨어지는 소리가 여러 번 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당시에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전후 이제 그 증인들의 진술을 참고하자면 지금 이 엄마가 아이를 떨어뜨려서 의자에 부딪혔다. 이 진술은 전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요. 좀 그 변호사님 앞으로 검찰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했다 말씀하셨는데 재판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두 번째 공판 기일이 2월 17일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또 증거 중에 하나가 증인이거든요. 증인의 증언인데 검찰이 17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그중에 몇 명이 채택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그 증인들의 증언도 중요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이 구체적인 살해 방법을 이제 적시했어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는 점에 대한 또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또 반대로 피고인 측에서는 그런 적 없다, 그런 일 하지 않았다라는 방향에서 또 이제 방어를 해야 될 테고요.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